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첼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전방 압박으로 인해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첼시의 불안한 빌드업과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를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으로 인해 솔랑케에게 가는 찬스의 빈도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며 수비 상황에서도 첼시가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첼시는 부상자들로 인해 박스 타격이 잘 안 되고 있으며 사백을 쓰는 것도 불가능해지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격진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는 선수는 스털링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원에서도 카이세도의 폼이 올라오지 않은 데다 패스 미스 같은 안일함이 7점의 원인이 되는 등 현재로서는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본머스가 의외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빌드업 체계가 아직 불안정하고 전술적인 문제로 인해 박스 타격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아스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시즌에 비해 수비와 전력 전반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션 바이치 감독은 아스날을 상대로 그동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피지컬을 앞세워 아스날의 약점인 공중볼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이미 풀럼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적 시장 막바지에 베투를 영입하면서 부상이 잦은 르윈을 대체할 만한 선수를 데려온 것은 적절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2017년 이후 구디슨 파크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이는 에버튼 특유의 거친 플레이와 공중볼 위주의 플레이에 상당히 고전했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아스날의 A매치 출전자들과 다음 일정이 까다로운 PSV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어 로테이션을 돌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아스날이 에버튼을 상대로 고전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스날은 A매치 후유증과 에버튼 특유의 공중볼 경합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PSV와의 경기를 대비해야 하는 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오사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올 시즌에도 거친 플레이를 통해 라리가의 관대한 심판 판정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고전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비력만큼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헤타페 특유의 몸으로 비비는 스타일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오사수나의 장점은 수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득점 양상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팀은 맞지만 생각보다 극단적인 수비라인보다는 이나 등 전방과 중원에 힘을 실어주는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드필더진에서 수비적인 부하가 생기는 경우 실점 위험성이 있습니다. 헤타페의 거친 플레이를 중원이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오사수나가 올 시즌에는 꽤 수비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를 안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헤타페가 최근 오사수나를 상대로 재미를 보던 기억이 많습니다. 또한 헤타페도 거친 특유의 플레이로 언더 양상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알메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카디스전 패배 이후 세티엔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았지만 부임 직후부터 고참 선수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티엔 감독은 지공 양상의 스타일을 추구했지만 새로운 감독인 파체타는 아직 밥독팀을 맡아본 적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감독의 색깔과 현재 스쿼드의 색깔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메리아의 올 시즌 키워드는 철저한 수비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난타전이 벌어졌지만 박스 안으로 단순하게 투입된 공에 밀리면서 2골이나 허용했습니다. 비아레알은 쇠를로트와 페드라사의 이탈로 공격력이 많이 깎일 가능성이 있지만 알메리아의 원정 약세와 수비의 불안으로 인해 알메리아의 상황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비아레알의 알메리아의 수비를 공략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 경질 리스크와 새 감독의 스타일과 현재 스쿼드의 상충으로 인해 비아레알도 공격 작업에서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라스팔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최근 5경기 전승을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수비로 실점을 억제하고 한 골 차의 신승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잘 먹혔습니다. 최근 흔들리고 있던 수비에 라모스가 합류하면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세비야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엔네시리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라스팔마스는 공을 쥐면서 왼쪽 산드로 라미레즈의 아이솔레이션을 주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공을 쥐는 시간을 늘리면서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지만 문제는 공격에서의 지속성이 전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라스팔마스의 연고지가 아프리카에 가까운 만큼 원정에서는 체력적인 부분이 더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비야의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세비야가 라스팔마스를 잘 상대해왔고 라모스의 합류로 수비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가 한 골만 넣으면 지속 능력이 떨어지는 라스팔마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제대로 된 공격수만 있었다면 2대1 이상의 스코어를 바랄 수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호셀루가 첫 득점을 기록하고 벨링엄이 또 골을 넣으면서 리그 득점 선두로 치고 나가는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미드필더에 집중하는 경기 양상으로 인해 중앙에서의 전개는 매우 좋았고 상대 골키퍼가 10개의 선방을 기록하는 등 골과 별개로 상대를 위협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5골을 넣었지만 올 시즌 승격을 한 팀을 상대로 넣은 5골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공격에서는 쿠보 정도를 제외하면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나마 미드필더진이 강하기는 하지만 레알의 미드필더진이 밀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중요한 상황인데 올 시즌 8할의 골을 후반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도 아쉽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일단 미드필더진에서 소시에다드에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력도 그 이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알이 후반전에 상당히 강하고 소시에다드의 약점은 후반 실점의 증가이기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레알 공격수들의 무게감과 소시에다드 자체의 컬러가 다실점을 잘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